자, 시작합시다, 이제. 자, 일단 이제 오늘부터 화학 1 수업을 일단 시작을 할 거고, 자, 통합과학이랑 내용이 어떻게 좀 비슷한지 좀 다른지 먼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좀 한 다음에 바로 수업합니다, 오늘. 자, 일단 우리가 화학이라는 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화학 파트 뭐에 대해서 배웠니? 맨 처음에 1학기 때 뭐 배웠어? 그래, 주기율표 배웠지. 자, 주기율표 배우면서 그 다음에 뭐 배웠니? 네, 원소들이 이제 주기율표에 어떤 원소에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거 배운 다음에 결합이라는 걸 배웠죠. 너희들이 배웠던 뭐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학에서 제일 먼저 배웠거든. 자, 요거 배운 다음에 그 다음 화학 파트 나온 게 뭐였어? 뭐 지각과 생명체, 뭐 규칙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합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 개념 자체가 이제 달라진 게 우리가 2학기 때 배웠던 거 뭐 산화 환원 반응, 그 다음에 산과 염기 반응.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한 중화 반응 같은 거 배웠을 거야. 자, 요게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화학의 전범이에요. 요밖에 없어. 자, 근데 이제 화학이라는 단어는 통합과학이랑 비슷한 듯 다르거든. 자, 화학 1은 이게 개정이 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개정이 됐는데 1단원부터 총 4단원까지 있어요. 4단원까지. 자, 그 다음에 모든 학교가 뭐 이제 통합과학은 다 달랐잖아, 범위 자체가. 뭐 지산고는 또 학교 선생님 두 분 들어오시고 막 이러니까 달랐는데 화학 1은 물화생지 중에 가장 깔끔한 과목이야. 무조건 한 단원씩 들어갑니다. 무조건. 모든 학교 다. 그래서 1단원은 1학기 중간, 2단원이 1학기 기말, 3단원이 2학기 중간, 4단원이 2학기 기말. 학교에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 자, 그러면 난이도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 난이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칠 때 1단원 화학에서 제일 처음 하는 거잖아. 난이도가 높을까 낮을까? 제일 시작하는 게 처음이니까 낮아야 정상인데 이게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1부터 10까지면 8.5 정도 난이도를 가져요. 2단원은 내용 자체는 좀 많이 어려운데 너네들이 한 번도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오비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돼서 들어간다면 드디어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이 나와요. 거기까지 우리는 화학 1에서 다루지 않아서 문제 수준으로만 본다면 난이도가 좀 낮다. 요래 보면 되고 3단원은 결합이라는 게 또 나올 건데 난이도는 더 낮아집니다. 4단원 여기서 이제 더 낮아지면 이상적이지. 쭉 높아진 다음에 계속 낮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쳐요. 자, 근데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1학기 중간고사 운전고 뭐 학교에 다 섞여 있으니까 얘기해 줄게. 운전고가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화학 1 내 기억으로 1컷이 1등급 커트라인이 73점이에요. 73점 맞으면 1등급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알기로 전교에 90점 이상의 한 명 있었어. 작년 중간고사. 개빡셉니다, 진짜. 엄청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부터가 그나마 좀 쉽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야. 운전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야. 1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를 존나게 올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게 낼 거고 1학기 기말 때는 상대적으로 쉽게 낼 겁니다. 합산해가지고 등급고시 나올 거고 2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 이번에 운전고 또 얘기해 줄게. 이 미친놈의 학교야 진짜 운전고는. 2학기 중간고사 때 화학 1에 100점이 전교에 70명이었어요. 70명이 100점이야. 그럼 100점 맞으면 몇 등급이야? 뭐 그 정도 되겠네. 3등급 이렇게. 100점이 3등급이요. 그럼 기말 때 어떻게 될까? 조져버리는 거지. 내가 알기로 이번에 1등급 컷이 1학기 중간고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고 선생님들은 다 알아. 다른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여기 조져버리고 쉽게 내도 돼. 100점 많이 나와도 돼. 어차피 조질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다는 기준이 우리가 통합과학의 수준에서 어렵다라고 느낀 개념과는 좀 많이 달라요. 왜냐? 여기부터는 이제 언제 우리가 시험에 보는 거냐면 수능에서 보는 거예요. 수능. 그러면 여기나 여기 다 수능 심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통합과학은 어려워봐야 한계치가 있어. 여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더 어려워지면 바로 통합과학이 아니라
물화생지가 돼버리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화학 원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다 수능 문제까지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방학 때 우리가 2달 조금 넘게 수업을 할 수 있거든. 오늘이 12월 20일 날 개강을 했기 때문에 1월 달 한 달, 2월 달 한 달, 그다음에 2주 정도. 총 주수로 보면은 아마 10주 정도 될 거야. 근데 10주라고 해봐야 10번 수업하는 거야. 10번. 그때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일단 내가 여기 지역에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처음 왔을 때 원래 선생님 다른 지역에서 있을 때는 지금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갑니다. 2달 동안. 끝까지 1회 녹을 다 하는데 재작년부터 문제가 좀 심각해져. 이 정도 가면 애들이 이제 딱 이렇게 눈이 좀 약간 풀리기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 가면은 존나 어렵잖아. 놔버려. 화학을 놔버려. 그러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2학기 때 우리가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또 지금 한다고 해서 누군가는 또 기억을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기까지는 당연히 무조건 끝날 거고 이 2달 좀 우리 선행이 아니야. 이거는 먼저 미리 학습하는 게 선행이긴 한데 내가 볼 땐 지금 학습이 한번 되고 그 다음 계약을 한 다음에 학습이 되어야 등급이 상위 등급이 나와요. 아니면 힘들어. 처음 배울 때. 근데 내 생각으로는 여기는 안 할 거야. 여기는 방학 기간에 안 할 거고 여기 할 거고 여기 할 거고 여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끝까지는 못 할 것 같아. 아마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자 근데 단원을 잠깐 볼게. 1단원이 뭘 나오냐면 이제 화학과 우리생활 요거 내가 수업 아예 안 할 겁니다. 이거 아예 안 해. 학기 시작하면 해도 충분하니까 됐고 1단원이 그럼 뭐냐? 이거 2개밖에 없어. 봐봐 여기 다음에 2단원이야. 그럼 이거 2개를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2번 수업하면 끝낼 수 있어요. 1번이나 2번. 하지만 매우 난이도가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여긴 시간 투자를 내가 좀 많이 할 거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적게 해도 오늘 포함해서 3번. 많이 하면 4번까지 할 거야. 상당히 좀 중요하고 몰수라는 파트야. 근데 일단은 이름을 보세요. 이름. 화학의 첫걸음. 이래 한 다음에 물질의 양과 화학번식 해가지고 화학을 표현할 때 몰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아예 문제 자체를 못 풀어요. 전체 내용에서 계속 몰수라는 개념이 나올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할 건데 몰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이 나가는데 2단원은 뭐라고 나와 있냐?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원자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데 몰수라는 개념을 못 배우면은 화학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뭘 표현을 배웠으니까 원자 제일 작은 단계부터 2단원 때 원자라는 걸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3단원에 가시면 3단원이 분자입니다. 분자. 그래서 원자들이 우리가 배웠던 주기율표의 원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냐 요게 3단원이에요. 요게 그렇게 많이 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우리 다 배웠잖아. 이온결합, 고온결합 또 나와. 그리고 내용도 똑같아. 단 내용 똑같지만 심화 내용이 약간 추가될 뿐이고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원자, 얘보다 약간 큰 개념 분자. 그럼 분자 배웠으니까 이제 뭘 배워야 돼? 분자들의 화학 반응을 배우죠. 그래서 4단원이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화학 반응에서 배우는 게 여기 우리 다 배웠던 거죠. 물론 이건 아직 안 배웠어. 동적 평형, 자동 이온화 이런 거 안 배웠고 이걸 배웠지. 중화 반응, 산염기. 그다음 산화하는 반응 그대로라니까. 통합각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여기 요거. 요 내용이 4단원이다 라고 하면 되고 내용은 똑같다. 그럼 뭐야? 문제만 어려워질 뿐. 좀 이따 물리 듣는 친구들도 내가 얘기하면은 진짜 똑같은데? 똑같을 거야.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 통합각이랑. 문제만 많이 심화돼서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1단원, 2단원 배우고 요게 이제 1학기 내용. 그 다음에 3단원은 방학 기간 때 안 할 거고 4단원까지 하면은 거의 화학 원의 좀 중요한 파트들을 위주로는 한 번씩 1회 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겨울방학 10번 수업에서 끝낼 거야. 그 다음에 뭐 나랑 이제 수업 해보신 분들은 알 거고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니까 또 한번 얘기해주면 기본 교재는 지금 있는 거 2개 중에 완자로만 수업할 거예요. 방학 때. 개념 완성은 집에다가 박아두시고 학교 시작해 계약한 다음에 내가 가져와라고 할 때 그때 가져오시면 돼.
우리 맨날 한 번 수업하면 뭘 주냐, 내가. 주간지를 주죠? 오늘도 미리 다 뽑아놨어. 근데 주간지를 줄 건데, 처음에 우리가 선행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주간지 문제를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과목당 25문제 정도. 많아봐야 30문제. 이게 일주일 숙제야. 그럼 일주일 숙제가 뭐야? 완자랑 주간지. 요거만 하면 돼. 그게 많지는 않아. 근데 이것도 많다 그러면은 등급 맞기 싫다는 걸로 알 거니까 요 정도는 하셔야 돼.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없을 건데 1월 달 들어가게 되면 뭐 내가 얘기하는 반도 있고 안 하는 반도 있을 건데 조교가 올 겁니다. 조교가.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을 해봐야 여기 열린학원 졸업생이야. 열린학원 졸업생 4명 정도 써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너네 오늘 화요일이잖아. 화요일 날 아무 때나 12시 이후로 오셔서 조교한테 주간 테스트 받아서 테스트 보시고 조교가 채점할 거고, 그다음 채점 끝나면은 조교들한테 첨삭 받으시고, 모르는 거 만약에 주간지에 있으면, 너네 과학에서 제일 문제가 그거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 뭐 수업할 때 모르는 거 질문도 하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질문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대. 그래서 내가 이제 조교를 방학 때는 쓰는 거니까. 평소에도 조교를 쓰고 싶은데 그 새끼들 다 학교 다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이라도 좀 2달 동안 완벽하게 좀 트레이닝해서 계약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1명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학원에서 맨날 얘기하는 김인혜라는 분이 또 오실 거야. 작년에도 오셨고 이번에도 오실 거예요. 이내는 엊그저께 학원에서 잠깐 놀러와서 또 얘기했으니까 걔는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너네는 지금 수업이 6시부터기 때문에 그 전에 오셔서 미리 첨삭 받고 모르는 거 물어본 다음에 해결한 다음 수업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2달 동안 운영을 할 거니 좀 잘 이용을 합시다. 그런 거는 내가 뭐 물론 주간지 내고 테스트지 내서 너희들이 그냥 테스트 보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용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거야. 학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내 돈 내고 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조금 더 잘 따라왔으면 또 모르는 거 잘 해결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 잘 이용하세요. 그거 시작할 때 한번 다시 또 얘기해 줄게. 오늘은 더 이상 잡담은 하지 않는다. 이제 바로 시작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1단원부터 시작을 할 건데 1단원에 요거 화학과 우리 생활은 우리 안 할 겁니다. 계약하면 할 거고 요 2개 중에 오늘은 몰수라는 것만 계속 수업할 거예요. 몰수라는 것만. 자, 일단 제일 처음부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 그 다음에 오늘부터 내가 수업하는 내용들은 잠깐만. 지금 우리 책에는 몇 쪽이냐면 30페이지에 30페이지. 여기 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굳이 안 봐도 돼. 내가 좀 이따 빔 끄고 할 거야, 그냥. 안 봐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주간지에 있는 문제나 뭐 완자에 있는 문제 정도 해결하시면 잘 될 건데,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통합과학이랑 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우니까 진짜 잘 따라오셔야 돼. 자, 다음. 그 영상을 항상 내가 모든 수업은 촬영을 할 거예요. 물화생지 다 촬영을 한 다음에 내가 오늘 할 건지는 확실하게 말은 못 해주고 요번 주 내로 밴드 만들 거야. 또 통합과학 밴드에도 안 올릴 거고 물화생지 밴드 따로 팔 거예요. 그 밴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거나 내가 들었는데 진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집에 가서 또 들어야 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한 명이 꼭 그렇게 하는데, 자, 웬만하면은 물화생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건데 물화생지 다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한 과목씩만 듣는 친구도 있을 건데 웬만하면 과학 노트를 과목당 준비하시는 게 나을 거야. 과학이라고 쓰시고 여기다가는 웬만하면은 다른 과목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래야 이제 여기만 딱 정리된 게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오늘 12월 20일이거든? 이 쓴 다음에 그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1교시라고 쓰더라고. 그냥 여기 뭐 필기하고 주르륵 필기해. 한 다음에 여기는 또 그 다음 2교시. 하고 쭉쭉 내려가. 내려가다가 지가 좀 졸거나, 여기 이해 안 되는데, 여기서 딱 체크를 하는 거야. 체크를 하시면은 이 영상만 딱 찾아가지고 그대로 유튜브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어질 거야. 만약에 너네가 시계 같은 게 있든가 아니면 뭐 이제 휴대폰 같은 거 시계 있으면은 그 시간 체크해도 괜찮을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좀 봐서 난 여기서부터 좀 영상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을 내가 올릴 때는 항상 똑같아.
몇 월 며칠 몇 교시 화학원 이렇게 해서 올릴 거야. 그러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좀 나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수업을 시작한다. 30페이지에 원자량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거 하기 전에 내가 그냥 그대로 빔 없이 수업을 할 테니 잘 보세요. 이제 많이 내가 강조하지만 조금 어려워. 통합과학이랑은 좀 다르니까 잘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있으면 꼭 체크해 두신 다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화학이라는 걸 배운다. 화학. 자, 일단 화학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몰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몰수. 자, 몰수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단위적인 건데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거. 몰수를 왜 쓰냐? 쓰는 이유는 그냥 써요. 그냥 써. 네, 쓸 이유가 없어. 그냥 쓰는 거야. 자, 이거 쉽게 얘기해 줄게. 연필 한 다스가 몇 자루냐? 12자루잖아. 그럼 연필 12자루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한 다스 쓰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또 얘기해 줄게. 고기 한 근. 그러면은 몇 그램이니? 근데 이거 물어보잖아. 고기 한 근이 몇 그램이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니들은 이제 처먹기만 한 새끼들이야. 맨날 엄마가 구워준 고기만 처먹으니까 고기 한 근이 얼마인지도 모르지. 고기 한 근이 정확히 600g이에요. 600g.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알아. 그럼 내 마지막 마늘 한 접. 몇 개야? 여기서 이제 신박해지는 거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화학도 똑같아. 몰수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쓰는 거야. 근데 그냥 왜 쓰냐? 너무 복잡해서 씁니다. 자, 정의를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에. 그러면 1몰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1몰은 첫 번째 모든 원자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야. 모든 원자를 몇 개 있냐라고 셀 거야. 그 모든 원자가 0도씨 1기압 환경. 자, 이걸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게 통합과학에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루지만 이제 화학원에서는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투로 가면 더 중요하고. 근데 여기는 0도씨 1기압이라는 상태에서 얘기를 할 거야. 즉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면 조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0도씨 1기압이라는 환경에서만 사용할 거고, 세 번째, 모든 원자 중에 0도씨 1기압일 때 아보가드로 수만큼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입자수를 1몰로 정의할 거예요. 근데 아보가드로 수를 아보가드로 넘버다 이렇게도 불러줄 건데,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상당히 자주 나올 거거든. 근데 어쨌든 이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이러니까 너무 단위가 커지고 값이 복잡해지는 거야. 아무튼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만큼의 입자가 있으면 우리는 1몰로 정의합니다. 1몰로 정의를 해. 단 5번 얘는 약간 비슷한 듯 다른 건데, 기체 상태일 때는 부피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기체가 아니면 부피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기체라면, 이 상태라면 부피를 정의할 수 있어. 자, 요 부피가 정확하게 22.4리터입니다. 요게 1몰에 대한 개념이야. 이러니까 문제가 좀 어렵죠? 모든 원자가 0도씨 1기압에서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우리는 기체라면 22.4리터에 들어있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 자, 그러면 기체가 아닐 경우도 있잖아. 액체나 고체일 경우에. 자, 이럴 때는 부피 22.4리터에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지만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건 하나 있어. 뭐가 따라가냐? 질량은 따라갑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1도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만 있다라는 게 정의니까 이 정도 말고 가세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몰라도 돼. 자, 그럼 정의를 해볼게. 너네 여기 지금 분필이거든? 자, 요 분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분필 가루로 이루어졌죠. 물질을 구성하는 건 분필 가루야. 그럼 분필 가루를 우린 뭐라고 하냐? 분자라고 합니다. 분필 가루가 분자야. 근데 그 분필 가루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분필이 뭐로 이루어졌냐?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졌을걸? 아마 알 거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그럼 이 탄산칼슘이라는 거 덩어리를 분필 가루 한 개라고 한다면 탄산칼슘이라는 거 안에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니? 탄산칼슘이 CaCO3잖아. 그럼 요 새끼는 칼슘도 있고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죠. 이러한 원자로 구성됐는데 그 원자들이 이제부터 몇 개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원자가 니네 눈으로 보이니? 너무 작아서 눈에 절대 안 보여. 너네 원자가 보이면 니네 인간이 아니야. 외계인이 외계인. 원자가 어떻게 보여 눈에. 그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야 이 원자가 눈에 안 보이는데 야 이거 원자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이게 뭐 1000개 있어? 5만 개 있어? 알 수가 없어. 그걸 그래서 처음으로 정의한 과학자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야 아보가드로가 야 내가 딱 측정을 해보니까 요 정도 공간에는 이 정도 입자가 있는 것 같아를 추정했더니 요겁니다. 22.4리터라는 공간 안에 6.2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걸 그냥 우리는 표준 단위로 합시다. 그래서 1몰 있겠구나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여기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하나하나씩 해줄 테니 잘 들어봐. 일단 그러면 여기 공간이 22.4리터라는 공간이 있대. 그 다음에 여기 공간도 22.4리터라는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소 기체가 있고 여기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다. 자 일단은 수소 기체는 화학식이 뭘까? 너네 화학을 하는데 화학식을 모르면 안 된다잉. 수소 기체 화학식 뭐야? H라면 이제 큰일 난다잉. 수소 기체는 H2로 존재합니다. H는 중성 수소 원자야. 수소 기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 기체는 분자의 형태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H2로 존재해요. 자, 이산화탄소는 화학식 알죠? 이 화학식 뭐야? CO2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너네 얘는 원자가 두 개로 융합된 분자가 몇 개로 존재하는 입자니? 한 개입니다. 분자가 한 개예요, 한 개. 자, 분자 수는 덩어리 수야, 덩어리 수. 그럼 요 덩어리가 한 개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가 몇 개니?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는 거지. 요 정도는 알잖아. 자, 그럼 CO2도 봅시다. CO2도 요 덩어리가 한 개다라고 한다면 얘 또 분자가 한 개야. 덩어리가 한 개니까. 대신에 얘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달라지죠? 원자가 얘는 몇 개로 구성된 거야? 세 개로 구성됐겠지. 산소 원자 두 개와 탄소 원자 하나가 뭉쳐진 덩어리니까. 그래서 얘나 얘는 분자의 수가 같습니다. 오케이? 분자 수가 똑같아. 자, 아까 여기다 모든 원자라고 썼지만 이건 분자라고 써도 됩니다, 여기. 결국은 1몰 있다. 지금처럼 분자가 한 개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자가 1개에 있다는 걸 1몰 있다라고 이제부터는 정의할 거예요. 한 개가 그냥 1몰입니다. 한 개가 그냥 1몰이에요. 다시 얘기해 줄게. 얘나 현재 기체라고 한다면 둘 다 1몰 1몰 있으면 22.4리터라는 부피를 차지한다. 이런 개념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몰수가 같다면 부피가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 여기서부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자, 그러면 수소기체랑 이산화탄소가 크기가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죠. 자, 수소는 우리가 아는 입자 중에 가장 작습니다. 이게 H2라고 봅시다. 근데 수소보다는 탄소나 산소가 당연히 커, 사이즈가. 그럼 이 새끼가 이만하단 말이야.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 얘가 탄소고 얘가 산소라고 치자. 그럼 얘보다 커. 당연히 무게도 무거워. 근데 자, 1몰 있다는 뜻은 입자수가 몇 개 있다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도 1몰 있다는 뜻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지금 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여기 수소기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크단 말이야, 사이즈가. 당연히 기체의 자체 사이즈가 다르면 같은 공간에 들어있는 입자수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니? 난 원리를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봐. 수소기체보다는 실제야 얘가 커, 덩어리가. 야, 덩어리가 크면 같은 숫자가 들어가기 위한 공간 또한 얘보다 얘가 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덩어리가 크니까. 자, 그런데 실제 값은 같습니다. 실제로 부피가 똑같으면 입자수가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다시 내가 부피를 얘기할 땐 기체만 가능하댔죠. 근데 왜 이런 기체는 가능한데? 너네 기체의 특징이 입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거야? 기체는 절대로 붙어 있지 않아요. 모든 입자와 입자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이 돼요. 자, 물론 내가 좀 극하게 잡아가지고 이 정도지만 얘네들이 같은 공간에 같은 입자수가 있다는 뜻은 현재 온도가 둘 다 0도씨 1기압이라는 환경이라는 거야.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너네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냐? 온도가 높으면 좀 빨라지겠지. 그 다음 압력이 이 관계가 되면 압력은 눌러주는 힘이야.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은 공간과 공간 사이가 입자가 쭈그러드는 거거든. 제가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주사기에다가 피스톤을 공기를 이렇게 빼봐. 또는 이렇게 넣어봐. 빠지거나 좀 들어가냐? 안 되냐? 되죠? 다시. 야, 물을 이만큼 채웠어. 그럼 물을 여기 끝을 막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봐. 눌려, 안 눌려? 안 눌려요. 근데 기체는 누르면 들어가. 근데 왜 들어가냐? 기체는 여기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 즉 0도씨 1기압이라는 뜻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 간격을. 그럼 0도씨 1기압이라는 상태는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기체 입자 자체의 크기를 우리는 무시하면 같은 숫자만큼이 같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다시 얘기해 줄게. 기체만 부피를 따집니다. 기체만. 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잘해라. 1몰이다. 그러면 무조건 22.4리터라고 생각하시고 입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인 아보가드로스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 부피 얘기할 땐 언제나 기체만 가능한 거야. 기체만.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줄게. A, 2라는 기체가 있고요. B, 3라는 기체가 있고 A, B, 4라는 기체도 있대. 자, 근데 얘네가 얘 공간을 보니까 22.4리터야. 근데 얘 공간을 보니까 요 새끼는 11.2리터래. 근데 요 놈의 새끼는 2.24리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대요. 자, 다시 항상 우리는 이거 잡아야 돼. 그냥 연필 한 다스가 몇 자루라고? 12자루라고. 연필이 무조건 1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의 1몰이 입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요 입자수는 현재 분자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럼 볼게 한번. 너 다른 거 보지도 마. 이거 몇 개로 구성된지 보지도 마. 이거 지금 덩어리가 있는데 22.4리터 있죠? 그건 몇 몰 있다는 거야? 그냥 1몰이에요. 입자 몇 개인지 보지 말랬어. 지금은 그냥 덩어리만 세면 돼. 그냥 이거 보지도 마시고 요 부피만 보는 겁니다. 부피가 11.2리터네. 그럼 얘는 몇 몰 있다는 거니? 0.5몰 있다는 거네. 왜? 부피가 절반이 됐잖아. 그럼 여기 들어있는 입자도 절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지금 원래보다 부피가 몇 분의 몇 배 된 거야? 10분의 1배지. 그럼 몰수도 10분의 1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0.1몰. 자,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입자수만 생각해 봅시다. 입자수. 여기 입자가 몇 개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입자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 아보가드로 수. 그럼 요거에 얘는 얼마큼 있는 거니? 절반만큼 있는 거죠. 절반만큼. 그럼 이걸 절반으로 치면은 결국은 아보가드로 수의 절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식에는 뭐야? 아보가드로 수의 10분의 1배만큼의 입자가 있겠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다. 지금 우리가 정의한 거는 누구의 숫자? 누구의 숫자? 내 분명 아까 뭐라 했냐? 이 덩어리의 숫자입니다. 이 덩어리의 숫자. 덩어리의 수는 분자수입니다. 분자수. 자, 그럼 얘를 공간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얘 1번, 얘 2번, 얘 3번. 자, 요렇게 얘기할 때 1번은 A2가 몇 몰 있다고? 요 덩어리가 몇 몰 있다고? 1몰 있다고, 1몰. 1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 그러면 난 이제부터 원자의 몰수를 알고 싶어. 원자. 원자는 A라는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게 1몰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자의 총 몰수는 몇 몰일까? A 원자 몇 몰 있는 거야? 2몰 있는 거죠. 자, 너네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CH4. 얘가 덩어리가 5개 있대. 그럼 요 5개의 뜻이 뭐니? 분자수죠. 덩어리의 수가 분자수. 그럼 요 분자수라는 게 이거 자체가 5분자 있는 거지. 그럼 탄소라는 원자는 몇 개 있는 거니? 5개 있는 거지. 대신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20개 있잖아. 그게 원자의 개수. 즉 원자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럼 똑같이 해볼게. 2번인 새끼. 자, 2번은 B3라는 애가 몇 몰 있는 거야? 0.5몰, 2분의 1몰 있죠? 그러면 B라는 원자는 몇 몰 있는 거니? B라는 원자는 1.5몰이 되는 거 아닐까? 2분의 3몰이 되는 거겠지. 왜? 이거잖아, 지금. B3가 있는데 이게 지금 2분의 1몰 있는 거라고. 덩어리의 수가, 이 몰수가 분자수예요. 이 덩어리 앞의 수. 그럼 B 원자 자체는 몇 몰 있는 거야? 2분의 3몰 있는 거지. 요게 지금 이제 원자의 몰수라고. 자, 그럼 3번은 물론 각각의 원자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같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난 원자 덩어리가, 원자가 그냥 총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럼 3번은 일단은 AB4라는 게 있는데 AB4가 전체가 몇 몰이라고? 덩어리는 10분의 1몰이에요. 그럼 전체 몰수는 몇 몰이 될까? 원자의 전체 몰수. 얘도 똑같이 해. AB4가 이게 지금 10분의 1이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구성하는, 한 덩어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총 몇 개로 구성돼 있어? 얘 1개라. 얘 4개로 구성됐으니까. 총 원자는 5개로 구성이 되죠?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곱하면 돼. 그럼 원자가 총 몇 몰? 0.2몰. 5분의 1몰? 요리 되겠지? 0.5몰. 야, 그래서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분자수랑 원자수를 좀 정의를 잘해야 돼. 다시 얘기해 줄게. 몰수라는 거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이 표현이에요, 그냥. 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입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한 표현을 몰수라는 걸로 정의를 했어. 근데 그 몰수는 일단 우리가 덩어리의 수, 이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를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가 몇 몰 있냐를 부피의 단위를 써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피의 단위를 써서 대신에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몰수를 난 알고 싶다면 결국은 이 원자가 2개로 구성됐으니까 덩어리가 1몰 있으면 이 원자는 2개로 구성됐으면 원자는 총 2몰이 된다. 원자가 2몰, 분자가 1몰.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머리에 먼저 박아야 돼. 뭘 박냐? 부피비는 원자수비야, 분자수비야? 꼭 기억해야 돼. 부피비는 원자수 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분자수 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분자수 비입니다. 원자는 부피 따질 수 없어. 분자만 부피를 따질 수 있어요. 분자만. 여기까지 잘 기억해야 돼. 자, 일단 하나는 우리가 이제 몰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는 끝냈는데
이걸 이제 연계를 해야 돼. 누구를 연계할 거냐? 질량. 자, 질량부터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애들이 쪽수가 나서 더워서 뒤져버릴 것 같아. 잠깐만. 너네 저기 뭐야, 소쌤이나 이노쌤은 에어컨 켜고 하시냐? 아니요. 나는 에어컨을 킬 거니까. 더워 죽겠어. 몇 시예요? 이 날씨가 아니라 너네 인원이 많으면은 몸에서 열이 많이 나와가지고 땀이 나. 야, 그 다음에 맞다, 저기 스탠드 책상도 있고 하니까 졸리신 분들은 나가서 서서 들으세요. 자, 질량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운데, 자,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가 질량이 몇 g이냐, 이걸 원자 하나의 질량을 얘기하기는 우린 매우 힘들어요. 왜냐, 여기 공간에 이만큼이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한 개의 질량이 궁금해. 이거 전체가 다 있어도 질량이 매우 작아요. 한 개당 질량을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준을 잡습니다. 질량의 기준은 탄소입니다. 자, 너네 그 뭐야, 체육 시간 같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줄 쓸 때 기준 잡지. 기준 하면 기준 하잖아. 야, 이거 해가지고 양팔 뭐 해가지고 하잖아. 그 기준이야. 그냥 얘도 똑같아. 그럼 왜 탄소가 기준이에요? 나도 몰라. 그냥 탄소를 잡습니다. 그냥. 그럼 기준이 얼마냐? 12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고 해요. 원자의 질량, 원자량. 그럼 쌤요, 탄소가 진짜 12g이에요? 그건 아니야. 내 맘대로 잡은 겁니다. 탄소를 그냥 12로 잡고 상대값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15. 너네들이 봤을 때 과학주는 돼지다. 그럼 이제 니들 보면 돼지지. 근데 어떤 애들이 보면 야, 저 정도는 그래도 돼지는 아니지 않나? 그럼 돼지냐 아니냐의 기준이 있는 거지. 본인만의 기준이. 원자나 입자도 똑같아요. 탄소를 그냥 12로 딱 잡았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의 상대값을 비교해 본 거야. 그게 너네 30페이지 나와 있죠? 이 저울이, 양팔 저울이 있잖아. 양팔 저울처럼 탄소를 한 개 띡 올려놨다? 그리고 옆에다가는 수소를 올려봤어. 수소를. 그랬더니 탄소가 하나 있을 때 질량이 똑같이 맞춰질 때까지 수소를 넣어보니까 수소가 12개 들어갑니다. 12개. 그럼 우리는 수소의 원자량을 몇이라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1이겠지. 탄소를 12로 잡았는데 수소가 12개나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자의 질량을 쭉 추정을 해봤다. 다른 거는 외우지 마세요. 얘는 대신에 반드시 외워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탄소의 질량을 12로 잡고 나머지 애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해 봤더니 탄소는 12, 수소는 1, 질소는 14, 산소는 16이 되더래.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에 대한 값을 인위적으로 정했어. 자, 이게 짜증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 값이야, 실제 값이 아닌 거야. 실제 값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값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잡은 거야. 탄소 너 기준 그냥 12로 잡아. 그럼 나머지 너는 몇이야? 이렇게 그냥 기준에 대한 상대론적인 값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하겠지. 뭐가 궁금할까? 절대값이 궁금하겠죠. 절대값이 궁금해.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 그 내용이 이상해. 잘 들어야 된다. 자, 절대값을 잡아봤어. 이건 실제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저울에다가 달아서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탄소가 1몰 있으면 12g이 됩니다. 아니 쌤, 저거 진짜 똑같잖아요. 안 똑같아. 너네 여기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건데 꼭 봐야 되는 값은 요겁니다. g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질량의 단위예요. 실제 질량의 단위. 그 얘기는 탄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만큼의 개수가 있으면 진짜 12g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너희들 한번 맞춰봐.
그러면 나는 궁금한 거야. 진짜 탄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이 궁금해. 몇 g일까? 실제 값은 내가 무조건 g을 써야 된댔어.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몇 g일까? 그냥 비례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탄소가 몇 개 있을 때가 진짜 값이 12g이라고? 몇 개 있을 때? 1몰 있을 때. 1몰 있으면 진짜 이거야. 그럼 한 개당 질량이 얼마야? 비례식이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을 때 12g이래. 나는 궁금한 건 한 개 있을 때는 몇 g이니?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아보가드로 수를 역으로 취하면 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g. 이게 한 개의 실제 값이에요. 그래서 너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g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답이 바뀌어요. 한 개의 실제 질량을 하려면 반드시 질량값 g이 표현되어 있어야 돼. 아니면 킬로그램이 표현되어 있든가 미리그램이 표현되어 있든가 어쨌든 간에 실제 값을 하려면 g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길 봅시다. 자, 요거 얘기 안 했구나. 그러면 1몰 있을 때의 질량, 이걸 우리는 1몰당 질량이기 때문에 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제 몰 질량이라는 표현은 1몰 있을 때 실제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쉽냐?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값들이 있죠. 요거 여기다 g을 써주시면 실제 값이 되는 거예요. g을 쓰는 순간은 1몰당 질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내용이. g을 안 쓰면 뭐 상대값이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너네의 모든 관점을 다 제거시켜. 내가 얘기한 대로 기억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다시 얘기해줄게. 탄소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탄소로 잡고 야, 너 그냥 12로 해가 원자량의 정의예요. 그리고 탄소 원자량을 12로 잡은 다음에 나머지 애들의 상대값을 비교해 보니까 수소는 1 나오더라. 탄소는 12면 질소는 14가 나오고 산소는 16이다. 이건 실제 값이 아닙니다. 단, 난 진짜 실제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탄소든 누구든 1몰 있을 때 질량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1몰 있을 때니까 입자수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것이고 1몰 있을 때 값은 원자량에다가 g만 붙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실전으로 한번 가볼게. 요 새끼는 그럼 진짜 질량이 몇일까? 자, 얘는 내가 누구라고 했냐면은 수소 기체예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이 수소 기체가 몇 몰 있는지를 보는 거야. 분자의 몰수는 몇 몰이야? 1몰 있는 거지, 1몰. 왜? 22.4리터면 내가 분명히 1몰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수소가 1몰 있다는 건 확실해. 대신 누가 1몰이야? H2가 1몰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근데 수소 한 개의 원자의 질량 1몰 있다면 1g이에요.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겠지. 원자 한 개당 질량이 수소는 1이야. 근데 원자가 지금 몇 개로 구성된 거야? 2개로 구성됐지. 그러면 얘 1몰의 질량이 얼마일까? 몇 그램? 2g이지. 한 개당 1g이잖아. 1몰이 있으면 1g이지. 수소 원자가 지금은 2개 있죠. 그럼 수소 원자가 2몰이라는 뜻이야. 수소 원자가 2몰이니까 몰 질량에다가 1몰당 질량에 2몰이니까 곱하기 2 하면 2g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CO2. 자, 요 새끼 그럼 지금 몇 g일까? CO2. 자, 탄소는 한 개당 질량이 얼마라고? 1몰 있으면 12g. 탄소 1몰 원자당. 산소는 1몰 원자당 몇 g이야? 16g이에요. 근데 산소는 몇 몰에, 탄소는 몇 몰이야 지금? 탄소는 1몰 있는데 산소는 2몰이 있죠 지금.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각각의 원자량 곱해 주시면 전체 질량이 나오지. 전체 질량이 몇 g? 44g.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야. 잘 봐. 수소기체랑 이산화탄소기체.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부피비. 지금 상태에서. 부피비. 1대 1이죠. 부피가 같잖아. 분자수비 몇 대 몇이야? 1대 1입니다. 근데 분명 아까 부피는 같은 부피만큼 있다는 건 같은 분자수가 있다는 거랬어.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질량비는 1대 22입니다. 즉 질량비랑 몰수비는 비례하지 않아요. 질량비와 몰수비는 비례 관계 없어요. 그럼 이제는 외워야 된다. 무슨 비가 비례야? 몰수비는 부피비. 부피비랑 몰수비 비례고, 또 하나 부피비나 몰수비는 뭐랑 또 비례 관계? 분자수비. 부피비는 몰수비는 분자수비는 비례예요. 질량비는 비례하지 않아. 당연히 원자량의 비 또는 원자수의 비도 비례할 필요가 없죠. 원자수는 다 다를 거니까 분자수만 비례입니다. 자, 이제 여기로 넘어온다. 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도 지우고, 자, 우리가 아는 값으로 좀 쉽게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몇 개 적어 줄 테니까 요거를 적으시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 구해 보세요. 여기 22.4리터에 산소 기체가 있어. 자, 여기는 11.2리터. 여기에 암모니아 기체가 있다. 자, 여기는 1.12리터. 여기에 이산화탄소, 아니다, 메테인 기체가 있대. 자, 내가 밑에다가 쭉 적을 테니까 값을 너희들이 잘 추정해서 적어 봅시다. 첫 번째, 몰수.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비율 쓸 필요도 없다. 그냥 부피, 그냥 몰수, 원자수, 질량 요것만 씁시다. 그냥 부피는 나와 있으니까 부피 대신에 분자수라고 봅시다. 분자수. 몰수 쭈쭈 써보시고 몇몰 분자수 몇몰, 분자수 몇 개, 원자수 몇 개 여기서 써보세요. 자, 저거만 한번 해봐. 자, 여기 몰수부터 한번 정의를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보여봅시다. 자, 일단은 몰수는 몇 몰 있냐, 이걸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 몰 있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 질량이 나오든 뭐 부피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지금 질량이 하나도 등장 안 했고 부피만 등장했잖아. 그럼 부피비가 결국은 몰수비입니다. 물론 여기 영도시 일기압이라는 환경을 주긴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 뭐 다른 거 안 배웠으니까 그냥 모든 조건은 영도시 일기압으로 봅시다. 그럼 22.4리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현재 몰수가 몇 몰 있다는 거야? 1몰 있는 거죠. 1몰이야 그냥. 자, 그러면은 요 새끼는 지금 11.2리터니까 얘보다 지금 부피가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럼 부피비는 절반이 됐으면 몰수비도 절반이 돼야지. 자, 그 다음에 CH4는 지금 부피가 얘 10분의 1배야.
그럼 여기에다가 10분의 1배의 몰수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분자수 봅시다. 분자수는 무엇과 비례관계였니? 몰수랑 비례관계예요. 그러면 여기 요 새끼는 분자수가 지금 몇 몰이 있는 거야? 1몰이 있는 거니까 분자수 몇 개다? 또 한 개 이래라이. 얘는 아보가드로수만큼 있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6.0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그렇게 하시든가. 둘 다 답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얘도 여기 관계에서 봐야지. 몰수는 분자수와 비례관계가 되기 때문에 얘 또한 0.5개의 아보가드로수만큼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얘 또한 몰수만큼의 아보가드로수를 곱한 것만큼이 분자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근데 원자수는 어떻게 되겠냐? 원자수는 이 분자가 원자 몇 개로 이루어진 분자니? 두 개로 이루어졌죠, 두 개로. 그러면 원자의 수는 얘보다 몇 배가 많아야 돼? 두 배가 많죠. 그래서 원자의 몰수를 물어본다면 2몰입니다. 원자의 몰수는. 대신에 얘는 원자의 진짜 숫자 물어봤기 때문에 2배의 아보가드로수다 라고 해주면 돼요. 이해되니? 자, 쉽게 볼게. 분자의 개수는, 몰수는 덩어리수예요. 덩어리수. 그럼 지금 O2 한 덩어리 있으면 산소 원자는 몇 개로 구성된 거야? 두 개로 구성됐잖아. 그래서 분자의 몰수보다는 원자의 몰수가 2배 많아야 된다고. 되죠? 자, 얘도 그럼 그대로 하면 되겠네. 원자의 수가 얜 4개입니다. 총. 그럼 4개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분자가 1몰 있으면 원자는 4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얘는 분자가 0.5몰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원자 개수인 4를 곱해 주시면 원자의 총 개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다 4 곱하면 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이게 덩어리가 0.05래매. 그럼 이거 자체 덩어리가 0.05니까 원자의 개수는 총 몇 개로 구성된 거야? 5개로 구성됐죠? 그럼 여기다 5개 곱해주면 돼. 그럼 얼마야? 0.25 아보가드로수만큼. 이래 되겠지?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 질량이에요, 질량. 자, 질량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몰 질량에 대한 거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원자량에 g을 쓰는 순간에 얘네들은 모두 1몰 있으면 이 정도의 질량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부터. 얘 원자 몇 몰이었어? 원자 자체가 2몰이지. 그럼 산소의 1몰당 질량이 얼마였어? 16g이잖아. 근데 2몰 있잖아, 산소 원자가. 그럼 얘는 전체 질량이 몇 그램? 32g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새끼는 각각 따로 봐야 되는 거다, 이제부터. 자, 요것도 물론 전체 원자 수는 2몰이 맞아. 근데 질소 원자만 따지면 전체 몇 몰 있는 거야, 원자가? 0.5몰 있죠? 질소 원자만 따지면, 왜? 분자가 0.5몰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 NH3가 0.5 덩어리 있다, 이 뜻이야, 분자가. 그럼 질소 원자는 이거에 1에다가 이거 곱하는 게 질소 원자고,